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난 건 지금 3개월 만인가요? 달수로? 제가 9월에 초에 하고 갔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3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리고 몹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 조정이 마지막에 갑자기 되고 하면서 몇 분도 저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시간이 어려웠을 텐데 아침 10시 시작하는데도 모두 9시 반에 대부분 다 오셔서 저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다시 정세 관련해서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우리 만나지 못했던 기간에 등등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은 끝나고 우리들 점심이나 혹은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제가 이동 중에 계속 작업을 하느라고 깨끗한 영상들을 따로 마련하지는 그런 짬을 갖지 못했는데 오늘 대화는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은 이 RT 러시아 투데이 이 기사에서 옮겨온 기사입니다. 이 제목이 쉽게 말하면 조선이 러시아 쿠르스크주 그 해방 작전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돕고 그 이후로도 조로 관련한 모든 국가 그 만남들 어떤 소식들 보도들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을 러시아 연방의 입장이 옳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또 뭐 대표적인 예로 한 참호에서 어깨 겹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이런 모든 조로 관계 지난 몇 년 동안의 이런 그 이야기들을 놓고 그 뉴욕의 리차드 월프라고 하는 그 흔히 막시스트 경제학자로 알려졌지만 예일대 출신으로 하여튼 오늘 또 21세기 인류 자타가 그런 공인하는 그런 경제학자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뭐 다극세계 문제부터 해서 인류 문제를 뭐 전방위로 다루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동맹 관계죠. 이제 군사 동맹 관계죠. 조중으로는 군사적 동맹 관계죠. 그런 군사적 동맹 관계로 조로 공동 조약에 기초해서 러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뉴 글로벌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 국제 관계 21세기 새로운 다극 세계 그러니까 이 일국 세계가 지배했던 그 시대를 넘어선 500년 일국 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그거를 이분은 자기 한 40여 분 강의에서 뉴 글로벌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로 특화시켜서 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거를 올린 뒤로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이걸 가져가고 이게 소개됐는데 이 사진을 그래서 제 언론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대화는 몇 가지,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을 뵈러 오기 직전까지 40억이 들어가 본다는 러시아 투데이, 객관적으로 세계의 오늘의 시대를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빼놓지 않고 그게 국가 언론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 순간순간에 가장 최신의 상황과 그 정세들을 그 소개하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오늘 뵈러 오기 전까지 러시아 투데이를 중심으로 소개된 내용들을 갖고 이 새로운 지구촌 현실, 그러니까 바뀐 세상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그 바뀐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어떤 누구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공적 언론, 그것도 국가 언론으로 오늘 인류의 어떤 반이 들어가 본다고 하는 기사들을 소개해 올리면서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쉽구나. 여기서 먼저요. 이게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civilizational eraser는 문명을 한마디로 소멸하고 없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른 말로 하면 서유럽이잖아요. 그 서유럽은 무엇인가요? 500년 세계를 지배한 일국 제국주의 세계가 소위 그들이 서양 문명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뿌리인 그들로부터 나온 미 합중국이 500년 뒤 오늘 문명의 소멸을 얘기하는 시대, 이 시대 변화가 뭐 어느 권력이 하나 바뀌고 뭐 서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뭐 정신없는 그런 류가 아니라 80억 인류의 운명과 관련해서 오늘 세상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리차드 월프라고 하는 참 존경스러운 그 미국의 아주 주류이고 예일대 PhD로 그 제넷 옐렌이라고 그 FRB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하다가 트럼프에게 일기만 하고 쫓겨나서 바이든 때 그 재무장관을 하면서 뭐 절대적 힘을 부사했던 그 제넷 옐렌과 예일대 경제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배경인데, 이 사람은 전혀 반대의 위치에서 인류의 그런 운명을 얘기를 하는 그분의 뉴 글로벌 리얼리티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여러분을 뵈러 오기 직전까지 세상에 알리는 보도 중에 하나가 서양 문명 끝났다예요. 혹은 2023년 책에 소개한 지금 서양의 양심들이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데 서양의 과연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문명이 있었던가를 서양 사람들이 묻는 오늘의 시대 현실, 그 서양 문명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있는 것 서양 문명 존재 자체를 물음을 던지는 서양 사람들의 물음 속엔 무엇이 있냐면 그 유럽, 특별히 서유럽 그 대륙의 구조, 그 지오폴리티컬 이 지정학적 지도를 보면 그들 말대로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자기들 고백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문명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이웃을 침략하고 이웃 것을 약탈하고 이웃을 대량 학살하고,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재난이었다고 하는 1차, 2차 대전 다 어디서 벌어졌어요? 아시아에서 벌어졌어요? 아프리카에서 벌어졌어요? 중남미 대륙에서 벌어졌어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그런 그 문명이, 서양 문명이 과연 문명이란 그 카테고리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는 서양 양심들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대통령 47대 대통령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유럽 문명 곧 소멸할 거라고, 유럽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존재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까지 하는 그 시대 현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지금 푸틴이 갔다가 오늘 떠났나요? 인도를 어제까지 가 있었죠. 왜 조중로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 관련해서 대화했죠. 핵전략 3대 핵전략 국가라고 하고 또 특별히 반제 자주의 원칙에서 그 함께 어쩌면 운명과 숨결을 같이 한다고 하도 오늘은 과언이 아닌 조중로 그 대열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소멸해 가는 서양 세력은 저 인도를 그들 쪽으로 끌어내려 하기 위한 몸부림이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인도에게 러시아 오일을 수입하면 뭐 500% 관세를 때리느니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놓고 그런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엊그제 푸틴의 그 인도 방문은 그 작년 6월 평양을 푸틴이 방문했을 때와 같은 어떤 온 나라가 마치 푸틴을 환영하는 그 환영의 행사가 지난주에는 그 CEST라고 이전 그 소비에트 체제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합동 안전보장 조직이 있는데 CESTO라고 거기에 키르기스탄 그 수도에서 열린 거기를 공식 방문했어요. 푸틴이.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스탄대로 마치 온 나라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맞아서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부터 정말 온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그 시내로 들어가서 대통령 궁으로까지 가는 어떤 한 몇 마일에 거기를 그 키르기스탄 기병대들이 그 러시아 그 국가 제1 공용차를 에워싸고 그 규모와 정성과 그 형태가 마치 나라마다 경쟁하듯 러시아를 환영하고 푸틴 대통령의 21세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보였는데 이번 인도에서도 질세라 어마어마한 규모로 어마어마한 형식으로 그들의 문화와 모든 색깔을 동원해서 푸틴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 수입하면 관세 때리고 뭐 등등의 협박을 다 했는데 두 지도자가 만나서 했던 공동 성명의 결정적인 얘기는 국가 주권을 중심에 둔 새로운 다극 세계의 창설에 인도도 이미 브릭스의 인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양 문명의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마치 동서냉전 시기에 양쪽 그 동서양 진영 중간에서 그 동서양 진영 셔틀 디플로머시라고 이쪽 미국하고도 손잡고 러시아 쪽하고도 손잡으면서 지내면서 인도가 어느 쪽으로 힘을 기울이는가 어디에 가담하는가에 따라서 마치 인류 양 진영의 세력이 이렇게 판도가 바뀔 정도의 그리고 오늘은 최소한 인구 측면에서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으로 되고 경제적으로는 뭐 3위, 4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인도가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우린 브릭스를 강화할 것이고 다극 세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국제 관계를 우린 선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국가의 그런 세상의 주요 언론으로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이제 3년 반이 됐죠. 2월 22일 2022년 시작된 러시아 특수군사작전 뒤로 이제 3년 반이 넘어서 이제 곧 4년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뭐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에게 대리전을 통해서 러시아 연방을 쪼개고 러시아를 여러 개의 소국으로 나눠서 러시아의 모든 금은보화 재물을 탈취하려 했던 유럽의 지지자들이 그 영불독으로 대표되는 이 서유럽의 소위 3대 최대 강국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야 이런 것이 바깥으로 언론, 이것도 유럽 언론을 통해서 엘파이스라고 하는 유럽 스페인 언론을 통해서 바깥으로 폭로됐어요.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밖에다가는 러시아가 지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as long as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리는 끝없이 키예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끼리 모여서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언론도 아닌 유럽 안에 그 나토와 EU 안의 국가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폭로되는 오늘의 시대 현실. 그 리차드 월프 교수의 그 새로운 지구촌 현실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거 그냥 번역해서 서 계신 분이 한 번만 이거 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뭐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에서 누구의 배신을 거론하는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누구의 배신을 거론하는가?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는 말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회담 평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바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유럽을 제끼고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무시한 채 러시아하고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들 표현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만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전쟁 문제를 풀려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배신을 유럽 최대 강대국들인 영불러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역시 이거를 독일의 데어 슈피겔지가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지구촌에 존경받는 리차드 월프 교수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는 전혀 새로운 시대 현실이 탄생했고 탄생하고 있음이 매일매일 온 세상을 500년 지배한 저들의 언론과 저들의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공개 비공개로 세상에 확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사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가 선생님들 뵐 때마다 거듭 말씀 올린 게 이 트럼프 현상,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론할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어떤 그런 시대의 변화 중에 하나는 500년 세계를 지배한 이 서양 세력 그리고 그들과 한 틀에서의 한 통속에서의 뿌리가 유럽인 미국을 포함한 이 백인 문명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이 백인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을 흔히 일컬어서 대서양 세력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 대서양 세력의 오늘 가장 결정적 축인 미국과 과거의 축이었던 영불로 사이에 누가 배신했는지 서로 오가할 정도로 대서양 세력이 안으로부터 그동안 무너지고 있다. 대서양 세력이 이제는 대서양 세력이 종말을 고했다 말씀을 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바로 오늘의 이런 시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영국, 독일, 프랑스 애들이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서양 세력을 구성했던 결정적 핵심 축들 사이가
서로 네가 배신했니, 네가 뭐 했니 등등 하면서 이렇게 산산조각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오늘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이따 우리 요 기초적인 걸 제가 말씀 올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던 이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영어로 패닉 상태라고, 우리말로 혼비백산에 빠진 유럽 연합 나토 지도부를 얘기할 때 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 주장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예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이 있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오늘 대통령이려는 오늘 미국이 러시아의 코어 이슈, 여기 코어 인트레스트란 말은 그 2022년 2월 22일 특수 군사 작전을 전개할 때 내놨던 세 가지 주장. 첫째, 비나치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그리고 나토 불가입 이야기 했잖아요. 그 코어 이슈를 미국이 우선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관계 정상화를 풀려고 한다가 이제 오늘 대화의 중심으로 하나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여기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NSS라고 이 어제 백악관 공보 문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하루 사이가 이 문서의 내용을 갖고 지금 불가마 속처럼 지금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이 NSS, 미 국가안보 전략 2025년 트럼프 2기 첫 해 국가안보 전략 문서의 핵심이 그 유럽 이미 패배한, 이미 그 물속으로 돌아올 수 없는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 문제, 유럽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NSS의 핵심으로 담겼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러시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러러미 관계 어떤 1대1 어느 한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의 관계 개선이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인류의 운명을 놓고 자국 국가의 운명들을 놓고 얘기할 때 미국과 러시아가 갖는 그 무게, 인류사적인 어떤 그런 무게와 책임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기 전략을 수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어떤 길로 나아가려 하는가에서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오늘 시대 현실을 논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죠. 그렇게 단언해서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올라온 소식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요즘 유튜브 중에 제가 요즘 번역 기사라고 해서 서울 통일시대연구원하고 민족통신 양쪽에 소개하고 있는 그 번역 기사를 최근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각자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견해를 세상에 토로하고 세상에 내놓는 것도 하나의 그런 대화 방법이라면 공적, 예를 들면 지금 이게 14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Times Now, 이거 이제 한 1년, 그 SMO, 특수군사작전 전개 이후에 이런 그 21세기 다극세계가 무엇인가를 끝없이 묻는, 그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이 시대 변화를 논하는 팟캐스트죠. 아니면 어떤 일체 그런 것 없이 사실의 팩트에 기초한 보도와 평론을
그것도 짧게 10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걸로 소개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타임스 나우 월드라고 하는 이 방송이 최근 저는 언론인으로 끝없이 각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 상대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얘기하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온 방송의 제목이 요 밑에 보면 요즘 확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요 앞에 왜 제목이 큰 게 나토가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 나토 북유럽 노트 애틀랜틱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안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영불독으로 대표되는 빅3 국가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미국의 전략 문제, 미국이 러시아 중심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는 그 문제 갖고선 지금 fierce clash 서로 막 경로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하면서 이 기사를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잠깐만 소개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틀어도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한번 봅시다. 소리가 여기 보면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ready to betray인데 이건 그들 표현이죠.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따 또 우리가 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28개 항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벌써 세상에 소개된 지 이제 한 열흘 넘어가는 과정에 이거를 놓고 거기에는 유럽도 없고 우크라이나도 없고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단독으로 유럽 문제를 지금 새로 최근 번역 기사를 보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거기는 유럽 지도를 리드로잉 이렇게 새롭게 유럽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말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이 일반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일에 우크라이나도 제쳐지고 유럽만 아니라 세상을 500년 지배했던 영국 불란서를 비롯한 독일 이들도 제껴진 채 미국과 러시아가 둘이 유럽의 미래, 우크라이나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지금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지금 마크론이 우크라이나한테 가서 너희를 미국이 미국은 트럼프가 배신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긴 잘 아시죠? 영국, 핀란드,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태리, 독일, 맨 끝에가 나토 지금 의장이죠. 요 금방 요 앞에 나간 표현이 그거죠. 이거 지금 영불독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일종의 그들의 비밀 전화회담이 폭로된 내용에는 나토 유니티가 나토의 단결이 나토의 연합이 컴플리트리 아주 완벽하게 마치 셔터 흩어지고 붕괴된다고 하는 얘기가 공적 언론 기관에서 이걸 보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 변화, 이런 시대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위 세상을 지배한다는 유럽을 대표하는 나토 31개, EU 27개 국가들의 소위 수장들이 우크라이나를 대리 침략 세력으로 내세워서 러시아를 집어먹으려 했다가 3년 반 만에 아주 이제는 문명 소멸이라는 말을 미국 입으로부터 터져 나오게끔 된 그런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영상입니다. 쭉 보십시오. 이 사진들 좀 보십시오. 저 폴란드, 독일, 프랑스. A leaked European leaders call shows Emmanuel Macron privately warning Zelensky that Washington may betray Ukraine by handing territory to Russia behind closed doors. 이게 이제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8.15. 이날 저 대표님 기억하세요? 이때가 요 날이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 8.15에 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곱씹어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왜 전화로 또 트럼프가 왜 전화로 동의했을까에 대해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8.15에 알래스카에서 인류의 운명이 걸린 얘기를 저기 가졌을까? 뭐 그런 저 정상이 만났던 저 사진을 참 요즘 많이 인용하는데 하여튼 저런 The French 순간들을 president bluntly said the US could force Kyiv into concessions with zero security guarantees. According to Der Spiegel's leak, Macron raised the alarm. There is a chance the US will betray Ukraine on territory. This is not diplomacy. This is Europe accusing America of preparing a geopolitical trade-off that 바로 금방 들으셨죠. 이거 그냥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유럽의 문명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500년 세계를 지배한 과거 세계 최대 제국주의 강국들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나토 안에서는 나토 안대로 유럽 연합 안에서는 유럽 연합 안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난투국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런 새로운 글로벌 리얼리티로 새로운 지구촌 현실로 우리는 봐야 되고 이들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목까지 지금 물속에 잠겨서 수장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대강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이따 요 맨 끝에 있는 폰데어 레이엔이라고 아시죠? 독일 국방장관 출신으로 유럽 커미션 의장 지금 그러니까 유럽 의회 의장을 연임한 여자로 이 여성도 아마 21세기 인류사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극한의 그런 혐오 대상이고 인류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 정치인으로 범했다면 이 독일계 여자 이 폰데어 레이엔은 유럽 대륙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오늘 어쩌면 더 버금가는 왜냐하면 의장직이라는 권한을 갖고 오늘 대표적으로 다시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폰데어 레이엔 관련한 얘기는 이따가 따로 좀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파이자 백신을 갖고 이 여자는 의장직 내려오자마자 이 여자가 저지른 범죄가 이미 제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유럽 인구의 2배 이상이 넘는 2.5 빌리언 백신을 그러니까 파이자 아시죠? 백신 그거를 주문하고 계약을 맺고 얼마 주고받고 한 모든 계약을 비공개리에 밝히지 않고 의장이 단독으로 한 그 모든 문서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문서 기록을 없애버려서 지금 제소돼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등등의 지금 관련한 얘기들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럽의 국가 지도자들 캐나다와 뉴질랜드 이게 호주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 WEF World Economic Forum이라고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매년 1월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YGL 스쿨 출신들이 하나같이 백인 국가들, 그러니까 이전의 서양 국가들의 모두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앉혀져 있는 그런 현실에서 대표적으로
폰데어 레이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다시 또 소개를 특화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 다음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언론을 비롯해서 러시아 등등의 언론에서 요즘 금방 말씀 올린 그 폰데어 레이엔, 파이저, 그다음에 빌 게이츠의 그 모더나, 그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대표적으로 세 백신 제조 업체들이 만든 백신이 오늘 미 상원 청문회에서 킬러 백신으로까지 이게 폭로돼서, 이게 코비드 19이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고 책에서도 소개했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말씀에 올렸던 이거 그 무서운 범죄 인구 감소를 목적한, 그래서 코비드 19이 사람을 자연 질병에서 구하기 위한 약 준 게 아니라 저게 백신을 맞게 해서 오히려 인구 감소를 목적한 거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터커 칼슨이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죠, 이거. 빌 게이츠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 중에, 지금 이때가 이거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때 68억 인구 얘기, 지금 80억이죠. 68억 인구 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90억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난리 난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돼야 되는데 백신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데 really great job,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뭐 건강 헬스케어, 뭐 아이 낳는 리프로덕티브 헬스 서비스 뭐 등등 온갖 좋은 말 한 마지막에 we could lower that,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by perhaps 몇 %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10 to 50. 10%에서 15%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이거 공개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가 코로나 지나고 지금 몇 년 지나는 사이에 세상이 폭파되듯 상원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그 맨 앞장에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닌 터커 칼슨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 그 사람 또한 한 인간이 학자로 제프리 삭스처럼 그렇게 글로벌한 인정을 받고 유엔 사무총장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대통령을 자문하고, 러시아 망했을 때 그 90년대 이후로 10몇 년씩 러시아 국가를 자문할 정도의 세계적 주류 경제학자가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한 자문 연구 과학 집단을 묶어서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년 뒤에 이거 바이오 웨폰이라고, 생물학 무기라고 하는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지나가는데, 이게 빌 게이츠 자식들이에요. 자기 자식들은 막지는 아무도 안 맞았어요. 이게 폭로됐어요. 이거를 누가 밝혔냐면 빌 게이츠의 그 가족 닥터가 이걸 폭로했어요. 이 자식들을 맞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게 오늘 어느 뭐 한두 명의 주장이 아니라 먼저 왁신 대부분 다 맞았잖아요. 맞은 사람 기본. 너무 걱정하지. 아직 건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면역, 어떤 기능이, 저 기능의 제일 취약자들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노약자들이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useless eaters라고, 쓸모없이 밥이나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노인들을
그 뉴욕에서 제일 많이 그 지금 누구죠? 그 쿠오모 주지사 때 통째로 몰아넣어서 집단으로 노인들을 가게 해서 지금 그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 그걸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러잖아요. 유슬리스 이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고발이 끝이 없었지만 이게 오늘은 국가 차원에서 그것도 미 상원 차원에서 미국 주류 세상 언론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럽 세상을 500년 지배했다는 유럽 문명의 소멸이 공론화되는 그것도 제3세계의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유럽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대 변화를 그 리차드 월프 교수의 그런 새로운 지구촌 현실을 론할 때 이런 것도 참고가 되십사고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코리안이기 때문에 서울 문제, 누구 문제, 윤석열 문제, 누구 문제, 우리 많은 경우 여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심, 애향심 이런 것 때문에 원치 않은 채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여기에 정체돼서 자기 발밑에 이 지구가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 현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 지금도 서울에서 진보 흔히 좌파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도 매몰된 사고와 매몰된 논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변화를 제가 이 언론에서 갖고도 있다 또 말씀을 올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좀 제목이 조금 긴데 이건 제가 편집인으로 이 러시아 언론의 짧은 제목을 이 내용에 맞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한 건데 이번 28개항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기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토와 EU, 우크라이나는 지금 트럼프의 28개항 평화안 때문에 particularly suffered 했다. disastrous, irreversible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그 낭패에 빠져 있다. 유럽이 나토와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컬렉티브 웨스트란 서양 집단이 일반적으로 지금 문명 소멸 단계에 들어갔고 그들을 대표한다는 정치, 경제, 군사 조직은 지금 자중질환으로 지금 안에서부터 서로 치고받는 내전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 러시아 조중로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에서 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국 시대가 결과적으로 더 further recognize 세상이 오늘은 좌우 혹은 주류 비주를 떠나서 뉴욕 타임즈부터 CNN까지 멀티폴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시대 변화가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몽상가 이상론자의 주장이 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폰데레인이 이겁니다. 이게 폴리티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서양 세력을 대표하는 언론입니다. 서양 세계 지배 세력을 대표하는 그들의 지배 언론 중에 하나인 폴리티코가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시대 변화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폴리티코가 유럽 연합의 이 부패 상황이 이 아까 말씀 올린 이 폰데레인 이 영상은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 왁진을 팔아먹은 그거를 착복한 돈의 횡령수가 이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통령 시절에 착복한 부패는 저리 가라 정도의 부패. 그래서 이 마스크가 왁진을 얘기하고 코로나 시대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 자식을 7명이나 가진 여자예요. 그 자신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게 저쪽 이거 세계를 지배하는 그 주류 집단이죠.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요즘 그래서 파이자 게이트라고 옛날에 그 유명한 뭐죠? 여기 워싱턴에 워터게이트 시대 때부터 지금 다 게이트인데 지금 옛날에 이 문제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 들었던 게 몇 년 전인데 오늘은 누구나 파이자 게이트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대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폰데어 레이엔이 이 문제로 이 폰데어 레이엔이 지금 바로 직속 부의장 부사무총장들이 지금 막 감옥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그 부패로 인해서 폰데어 레이엔이 그 감옥에 갈 거다라는 고발하는 하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 사진이 그 파이자 CEO예요. 물론 역시 자이언니스트 주입니다. 유대죠. 그래서 그 유럽연합의 폰데어 레이엔이 파이자 CEO하고 백신 딜한 그 텍스트를 지금 다 지웠는데 왜 못 찾겠어요? 윤석열이 지웠다는 거 다 한국도 찾아내는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곧 추락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를 저는 바깥의 주장이 아니라 폴리티코라고 하는 유럽 지배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서양 세력 언론이 이런 거를 폭로한다고 하는 이 시대 변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자 이 대량 학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찾아가서 저렇게 지지 발언하고 이러는 거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WEF 이 왼쪽에 이거 지금은 내려왔죠. 이게 근 50년 동안 의장을 했죠. 찰스 슈왑인가? 클라우스 슈왑. 소위 박사학위를 가진 인물인데 이것의 외가 쪽이 로스차일드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 클라우스 슈왑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100살이었댔나요? 그 키신저가 하버드 때 제자예요. 그때 배경을 보고 발탁해서 그때 그들이 만든 게 세계 경제 포럼이고 세계 경제 포럼이 오늘 온 세상을 다 집어먹는 저들의 띵크탱크죠. 저기에 매년 1월이면 온 세상에 억만장자들이 몰려가서 자기들이 앉아서 인류의 운명을 1, 2, 3, 4 다 정해서 이거 아웃 저거 아웃 저거 이렇게 했던 지배한 이 세상이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영 글로벌 리더십 여기 카나다에 트루도 있죠. 총리 지금 물러났죠. 트루도를 대표적으로 이 클라우스 슈왑이 임명해요. 트루도 총리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다 영 글로벌 리더십 출신들인데 지금 각국의 대통령, 각국의 총리, 각국의 장관들을 하고 있다고 슈왑이 소개를 할 정도예요. 그게 유럽의 국민, 백성 인민은 이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금융 지배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그냥 불가마예요. 유럽 전체가 불가마예요. 근데 거기를 저들이 놀랍게도 자유, 민주, 인권을 얘기하는 유럽이 무섭게 언론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도하고 파이자 게이트 보도하고 백신 킬러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이거 고발하면 잡아가요. 예, 잡아가요. 우리 말로 하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칠레의 피노체 시대 그게 지금 유럽의 모습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다 이거 폰데어 레이엔만 나오면 마스크하고 박진으로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주류 언론에까지 고발되고 지어는 주류 언론 중에 주류 언론으로 대서양 세력을 대표했던 폴리티커가 폰데어 레이엔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시대 변화를 리차드 월프 교수가 40여 분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관계를 그 학자는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인류의 운명이 바뀐 새로운 시대 현실을 얘기하면서 조로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이거 다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기계 번역이 있으니까 한 90%, 80-90%는 대강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자세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이슈들은 AI 번역으로 절대로 번역 다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그 언론에 이게 아까 이제 소개한 그 터커 칼슨이죠. 터커 칼슨이 가자 문제부터 파이자 개입부터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우리 지금 내년에 학술 대회 때 이 존 미어샤이머라고 시카고 대학의 영어를 리얼리스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됩니까? 현실주의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정치학에서 리얼리즘, 그러니까 현실주의를 주창해서 그 시대를 봐야 한다고 자기 평생 학자로 주장한 그 존 리얼샤이머가 이스라엘 로비 에이펙 같은, 미국은 이스라엘 로비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이미 20년 전에 고발한 이 주류 학자가 오늘 또 반제 자주 전선에 마치 무슨 반제 자주 투사처럼 주류 학자 중에 주류 학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제프리 삭스가 콜롬비아의 미국을 대표하는 주류 학자라면 존 미어샤이머는 시카고 대학을 대표하는 주류 학자 중에 주류 학자인데, 오늘 저들이 그동안 외롭게 이 문제를 주장했던 몇십 년의 사람들이 주장한 걸 오늘 저들이 새로운 시대 현실을 얘기하면서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브레이브 하트 아시죠? 브레이브 하트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게? 그 스코틀랜드 관련한 거죠. 누구야? 멜 깁슨이 유대가 할리우드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가 쉽게 말하면 매 맞아 죽어가지고 목숨 넘어가기 전에 겨우 살아나서 한참 동안 숙이고 있다가 다시 지금 폭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9.11 이거 쉽게 말하면 사기다. 이걸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평생 붙들고 다 실험하신 분들인데, 이거 리차드 월프 교수의 강의가 왜 제게 참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보여드렸냐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오늘 가장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무엇일까? 우리 경제, 정치, 군사, 문화,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가까이 한 20분만 가면 있는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바보 만드는 저 할리우드가 다 유대가 지배한다는 말을 폭로했다가 하여튼 거의 맞아 죽어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지금 다시 일을 하는 멜 깁슨이 터커 칼슨을 만나서 9.11 이거 다시 조사하라고 그러면서 The biggest scandal in America, 이건 아주 점잖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알아요. 케네디 63년 암살 때 CIA 이스라엘 모사드가 관계된 거 다 알지만 politically correct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그게 뭡니까? 예, 그 정치적으로 A, B, C 이런 발언하면 안 돼. 이거 발언하면 politically incorrect. 그래서 politically correct는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발언해야 돼. 이게 미국 정치예요. 근데 이거 politically correct이란 선을 그어놓은 게 누구냐? 로비스트들, 즉 유대 금융 지배 세력이 너희들 요 안에서 놀아라. 그게 미국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공화당 그 안에서 놀다가 문제 제기하면 단칸의 목숨이 베이는, 그게 미국 정치인데 여기서 자유민주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9.11 다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온 세상에 아주 명성이 높은 멜 깁슨 같은 예술 영화인도 9.11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는 이런 시대 변화. 2001년이니까 오늘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약 24년 전, 25년, 사반세기 지나서 9.11의 진실이 너도 나도 주류 언론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대 변화를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보여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를 가다가 아까 제가 펀데 레인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그 무려 세계적인 이거 왁신 이거 왁신 일본에서 잠깐 왁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있다고 적으면요 일본 동포들 발음으로 내가 다 바뀌어서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왁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백신 관련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닥터 맥컬러를 비롯한 이분들이 창원에 4명 박사들이 가서 앉고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지사까지, 이 주지사는 어디 주지사냐면 하와이 주지사 조시 그린까지 상원 청문회에 앉아서 백신 킬러라는 얘기를 고발하는 이게 영상인데 이게 백신을 가장 많이 맞았다고 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선생님은 이미 그걸 넘으셨다고. 일찍이 순간순간 죽은 사람들부터 뭐 그냥 갑자기 젊은이들이 죽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조목조목 발표하면서 이 맥컬러가 한 말이 이 mRNA 백신 샷이 맞은 사람들의 74%가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분들은 일단 마음을 놓으시고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선생님한테 도법도 배우시고 무슨 도법인지 모르겠는데 배우셔서 자체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 대표님도 연로하신데 이기신 거예요. 맞으셨죠? 2대 맞으셨죠. 다행히 2대 맞으셨어요. 저 선생님은 무려 4대인가 5대를 맞았답니다. 용감하게. 온 세상이 실은 그랬어요. 여하튼 그래서 COVID-19 디파퓰레이션 얘기 나오죠. 하여튼 이런 시대 변화가 대놓고 파이자는 미국의 3.3 빌리언 이런 약품을 가지고 장난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미 연방정부에 벌금도 낸 전력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끌려갈지는 어디까지 이게 상황이 몰려갈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 변화. 여기 밑에 보면 선생님 이 모더나 보이나요? 저기 조그맣게. 저기 빌 게이츠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다 같은 것들이에요. 다 그들이에요. 이름만 달리해서. 뭐 이런 시대 변화가 이게 mRNA 안에 있다는 지금 확대한 현미경으로 보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블라드 클랏 혈전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블라드 클러팅 디스오더가 생겨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의회 청문회에서 온 세상이 듣고 보는데 시대 변화예요. 이게 그동안은 눌렸었어요. 이거를 앞장서서 했던 바이든 때는 뭐 절대적으로 눌렸죠. 오늘 트럼프 이걸 또 앞장서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미국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예요. 자기 가족 케네디 가문에서도 버림받았던 미친놈이라고 불린 F 케네디 그런 시대 변화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감안해서 트럼프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류 언론이 전하는 것만 보면 트럼프는 1000만 번을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악마죠. 그래서 좌파도 진보도 다 함께 지금 트럼프 죽이기에 앞장서 있는 현실을 세상이 조금만 각도를 달리 보면 제가 지난번 선생님 질문에 조지아 현대 공장에 쳐들어가서 우리 동포들을 막 발도 묶고 손 묶어 간 것 때문에 그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각도를 조금만 바꿔보시면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대한민국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반미 운동은 무슨 반비 무슨 반제 무슨 좌파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일반 시민들까지
아마 80년 대한민국 만들어서 지배하는 80년 동안에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80년 동안 니네 무상으로 있던 그거 내라고 하는 운동,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서울에 있는 통일운동권도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트럼프 미친 전략이 그거 한 사건 하나로 5,200만 대한민국 사람들 뒤집게 해서 오늘 그런 시대 변화들을 조금만 각도를 달리 보면 저 세계를 지배한 500년 지배한 세력들이 죽이려 하는 트럼프들을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운동권도 함께 결과적으로 가세해서 죽여 없애려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막고 있는 건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쪽에서 막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거꾸로 봐야 된다 겸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런 것까지 해서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간 딱 했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게 할 텐데,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왜 기후변화 얘기 몇십 년 들으셨죠? 선생님 기후변화 많이 들으셨죠? 기후변화, 온난화 문제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그거를 오늘 빌 게이츠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얘기는 벌써 이미 세상 문제를 보고 알고 연구 조사한 단위에서는 이거 사기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미친놈 취급받고 듣지 않았는데, 오늘 주류 언론이, 주류 세상이, 여기 보면은 빌 게이츠가 climate change threat,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멸망하고 뭐 한다고 협박했던 그 threat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지금 사과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simple living, simply 살아라, 뭐 그래서 재생에너지 등등 얘기하고 등등등등해서 온 세상에게 그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했던 그 수십 년에 걸쳐서 했던 그 빌리언이에요. 소위 필란트롭, 우리말로 자선사업가 빌리언이에요. 빌 게이츠가 과학이 잘못된 거를 어드밋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시대 변화인 거예요. 새로운 뉴 글로벌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리얼리스트를 얘기하는, 리얼리즘을 얘기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어떤 내러티브라고,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우리에게 쇠뇌하는 어떤 온갖 장치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거를 조금만 시각을 돌려보면 인류가 어느 정도로까지 80억 인류가 어느 정도로까지 넘어가서 당할 수 있는가. 코로나가 우리 인류가 지금 함께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거기 그 사진에 보면 백신에 그 시체 그 발가락에 꽂아 놓은 게 뭐냐면 밑에 끝에 나면 나는 단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할 수가, 그 백신 안 맞으면 여행 못 한다고 해서 그거 맞았을 뿐인데 시체가 된 거를 상징하는 사진이거든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가지 말라고 하는 집에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 꼭 일본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갈 길을 찾느라고 독일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2대를 맞았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대표님 고맙죠. 살아있는 게 고마워요. 여하튼 그런데 이 사기가 이게 이제 폭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련한 자료가 쌓여 있어요. 이것도 상원 안에서 내부 토론이 있는데 아직 바깥으로는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런 모든 시대 변화를 우리가 감안하면서 제가 준비한 요 영상 중에 요 영상 하나만 좀 보면서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큰 얘기들을 던졌는데 한번. She's served now, even though she's a very young person.
NATO's unity just shattered. A leaked European leaders' call shows 저 가운데 여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젊은 여자인데 데니시 프라임 미니스터가 덴마크 총리예요. 지금 3개 소수 연합정당으로 총리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 뭐 다음 달 정치적 목숨이 끝난다고 덴마크 안에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사람 지지가 그 국민 지지라고 말하나요? 이런 그런 그 폴이 12%까지 내려갔어요. 최연소라고. 예, 최연소라는 유럽연합의 저들은 다 영 글로벌 리더십 출신들인 거예요. 그 WEF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그 여튼 그래서 특별히 저 데니시 총리 프레드릭슨이라는 이름의 그 데니시 이름인데 그런 unity just shattered. A leaked European leaders' call shows Emmanuel Macron privately warning Zelensky that Washington may betray Ukraine by handing territory to Russia behind closed doors. The French president bluntly said the US could force Kyiv into concessions with zero security guarantees. According to Der Spiegel's leak, Macron raised the alarm. There is a chance the US will betray Ukraine on territory. This is not diplomacy. This is Europe accusing America of preparing a geopolitical trade-off that leaves Ukraine exposed and Russia strengthened. Germany's Chancellor Friedrich Merz didn't hold back. He told Zelensky that Washington is playing games with both you and us. This is Berlin openly siding with Paris and openly breaking with Washington. For the first time in 2 decades, Europe's top 2 powers no longer trust the US. The leak reveals the real fear. A return of Donald Trump could mean a forced peace on Russia's terms. European leaders believe Trump wants a quick territorial deal, even if it crushes Ukraine's expectations and humiliates NATO. This is why the alliance is fracturing. Macron, Merz, and Trump now sit on 3 different planets. Even NATO's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reportedly agreed with Macron and Merz on the call. Rutte warned that Europe must protect Zelensky from Washington's pressure, a stunning sign that NATO's leadership no longer 이 오른쪽에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른쪽에 키 큰 저 인사. 이 왼쪽이 나토 지금 사무총장 루테는데 이 루테는 그 네덜란드, 홀랜드 총리였다가 내려오면서 나토의 사무총장이 됐고 오른쪽에 혹시 최근에 많이 얼굴 나오는 이어막이라고 하는 젤렌스키 옆에 또 다른 뒤에 있는 섀도우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실질적인 뒤에서 모든 거를 했던 젤렌스키의 오랜 어소시에이트였는데 지금 3억 달러 뇌물 관계로 지금 밑에가 막 벌써 장관직 3명 목 날라가고 이번에 저기 그 워싱턴 저기 플로리다에 가서 28개 항을 젤렌스키를 대신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가서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목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이 젤렌스키라고 얘기를 다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게 안으로부터 지금 터쳐 나오니까 어제 우크라이나 의회 난장판이 벌어진 영상이 소개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젤렌스키가 대통령 취임 뒤 그 소위 다수 소수 정당들의 연합으로 지배되고 있는 소위 우크라이나 의회가 마치 안으로부터 폭발하듯이 각 당의 대표들이 젤렌스키 부정부패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 자체가 존립이 의문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 제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 이어맥이라고 하는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데 무서운, 모두 다 저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아니라. 그 위험하게 이번에 날아갔어요. 뭐 그래서 이런 조그만 거지만 여하튼 우크라이나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과 유럽 연합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다 놓고 유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국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유럽은 일종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래서 리차드 월프를 비롯해서 지구촌의 양심들은 이미 2022년 특수군사작전 전개됐던 2월 22일서부터 유럽의 집단 자살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유럽이 스스로를 지금 자살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3년 반 뒤에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그거를 미국은 공개적으로 유럽 문명의 소멸을 얘기할 정도로까지.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영상입니다. A stunning sign that NATO's leadership no longer believes the US is acting in Europe's interests. Europe is now confronting what it never expected: a divided NATO, an unreliable Washington, and a Ukraine crisis spiraling without US clarity. Macron and Merz see the US peace plan as a quiet concession to Moscow and a dangerous abandonment of Europe's security. From Moscow, the message is clear. The West is tearing itself apart. As Macron warns of US betrayal and Merz condemns American games, Russia sees a NATO alliance fractured, fatigued, and fighting itself, not Moscow. For the Kremlin, this leak is proof that NATO's big three are no longer a united force, but a divided house collapsing under its own contradictions. 자, 여기는 충분히 대강 영어들 대강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 40억이 들어가 본다는 RT에 오늘 지금 방금 저 이거 지금 열어본 겁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저 첫 대문장만한 제목을 보십시오. 이거를 어느 분이 한번 좀 번역을 좀 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와의 이혼을 신고한다. 그러니까 법정에다가 왜 디보르스 나 이혼하겠다고 법적으로 파일 한다는 거 우리말로 접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나토하고의 관계를 이혼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는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전후에 패망한 대영제국으로부터 내려오고 유럽은 수천만 1억에 2억에 가까운 인구가 파괴된 그거에서 미국에다가 땅에다가 깃발 꽂아 놓으면 다 미국 지배에 들어갔던 그 시절에 만든 게 부대서양 기구인데 그걸 만든 장본인인 미국이 2027년까지 우리 완전히 빠진다. 2027년부터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너희들 국가안보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린 빠진다를 설명한 게 어젯밤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목이 File for Divorce예요. 이게 세상의 변화를 오늘 이보다 더 극명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비아 2011년 파괴됐잖아요. 10개월 동안에. 그게 나토가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의 이름으로 그때 러시아, 중국이 노플라이 존 소위 말하면 비행 금지 구역 그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 파괴되고 강간이 벌어지고 뭐 자유가 없고 민주가 없느니 해가지고 카다피를 악마한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로 그 노플라이 존 거수기에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그때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1,000몇백 회의 공습과 그 지중해로부터의 함포 사격으로 리비아가 잿더미가 됐잖아요. 국가 원수는 잡혀서
팔다리 목 다 잘라가지고 고깃간에 푸주간 걸어놓듯이 그런 미친 짓이 벌어졌잖아요. 그거 나토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80년 티토 대통령,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동구권의 지도자가 유고 연방 대통령 티토 아니에요. 티토가 왜 존경을 받았어요? 항독 빨치산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자기 유고가 러시아 소비에트가 와서 해방을 시켜주기 전에 항독 투쟁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 장군 시대 김일성 빨치산처럼 티토 빨치산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동서냉전 시기에 동유럽에서 그 자주 어떤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였었는데 그 7개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를 아름답게 유지했던 유고 연방이 티토 대통령 81년 세상 떠나시자마자 나토 이름으로 그 세르비아의 무슨 뭐 인권 탄압이니 뭐니 또 이놈들 갖다 붙이는 자유민주 인권에 이걸로 내부 반란 일으키기 시작한 뒤에는 또 인민들 학살한다고 대량 폭격으로 유고 연방 쪼갠 것도 나토 이름으로 쪼갰어요. 그게 나토예요. 그거의 수장이 미국이었고요. 지금 80년. 나토 만든 뒤로 지금 80년. 근데 오늘 어제는 미국이 나토한테 27년부터 너희들끼리 니네가 알아, 국가 안보는 니네가 니네 돈으로 해라. 우리는 이제 빠진다 했는데 오늘은 file for divorce. 오늘 한 잔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게 시대 변화인데 그 어저께 이 내용을 독일 저 총리 메르츠 프레데릭슨한테 그 이번에 그 스티브 커프랑 플로리다에서 3일 동안 비밀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28개 평화안을 만들어냈던 블라미르 하여튼 그 머리 훤하게 벗겨진 경제 전문가로 IMF에서도 일을 하고 이 로스차일드 뱅크 배경도 있는 러시아의 지금 그 국가 자주 무슨 국부 펀드라는 것의 책임자인데 푸틴의 경제 국제 참모예요. 그 사람이 지금 스티브 커프 윗커프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이 비밀 회담을 두 인물이 지금 이걸 밀고 가고 있는데 플로리다에서 3일 동안 비밀 회담을 통해서 28개 평화안을 발표했을 때 온 세상이 놀랐어요.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어저께 그 유럽에 가서 저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계속 미국이 우리 유럽 제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낀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박탈한 거라고. 너희들은 회담에 초청될 자격도 잃어버렸다고 말한 게 그 스티브 위커프랑 이때 자연스럽게 얼굴이 나올 텐데 그 친구가 그런 말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박탈한 거라고. 우리가 너희들을 회담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똑같은 얘기를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러시아 외무장관도 또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메르츠죠. 이게요. 미국이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크라이나 2인자로 그 이어막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어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선생님은 정말 학교에 맨 앞에 앉으셔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까 내가 상상이 돼. 예, 키릴 드미트리에프,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금 인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브릭스에 확실히 서서 다극세계 건설에 앞장서겠다 하면서 석유 사면 관세 때리겠다 했는데 왕창 석유 또 계약하고 이런 세상. 이렇게 보면 인류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럼 우린 트럼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제가 계속 세상하고 논하는 건데 이 얘기는 요걸 제 발언을 마치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맨 앞에 소개한 그
이 이 12월 정세 강좌를 논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영상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과 그 푸틴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조로 공동 조약, 그리고 2002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시 48세로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됐던 푸틴 대통령이 그 당시 서명한 다극세계 창설에 대한 이 두 국가 간의 이런 관계가 오늘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놓고 보면 조선은 분단국가 조선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체 이 지도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금 세계의 최강자 중에 하나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는다. 이런 맥락에서 조로 관계를 보면서 리차드 월프 경제학 교수로 존경받는 지금 뉴욕의 그 리차드 월프가 이야기한 New Global Reality,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변화는 무엇인가를 놓고 오늘 선생님들하고 1시간 한 20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